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천고 담당 제이크고요. 지금 마이너스에서 양천고만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3 전담하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일단 양천고 담당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일단은 원장님께서 앞에서 뭐 전반적인 입시라든지 이런 거는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저는 어머니들 가장 궁금해하실 양천고 내신에 대해서 좀 사실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자료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화면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양천고는 여기서 제가 5년째 맡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다른 학교도 같이 했지만 지금은 제가 양천고만 전담해서 그래서 양천고 내신 하고 있고 현재 뭐 저희 같이 한 양천고들이 이제 매년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명 저희가 이제 월급 15, 화목 15에서 최대 30명까지만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현재 지금 이번에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양천고 1등급 12명인데 제가 이제 8명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2학년 올라간 친구들도 상당수가 잘하는 친구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양천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양천고 내신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순간 2학년 되면 모의고사도 등급이 같이 상승을 해요. 양천고 내신 애들은 아무래도 좀 수능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단은 양천고 내신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파트 1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양천고를 다닌 건 아니지만 저도 심사준 나왔거든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했는데 일도 연습할 줄 몰랐고 양천고 이제 선배들 그리고 상위권 선배들 서울대 간 선배들도 많고 의대 간 선배들도 많아서 제가 들은 얘기들을 잠깐 어머니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일단 학사 일정 잠깐 보시면 양천고의 주요 학사 일정 잠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3월에 이제 전국연합 보는 거죠. 이걸로 상록실을 정하거든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록실이 작년에는 거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상록실이 예전만큼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다고. 그리고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작년에 상록실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월에는 선생님이 막 오라고 하는데 한 3월 지나가면 아이도 귀찮고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사실은 양천고가 어머님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코로나 이후에 한 1, 2년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바뀐 점이 있다는 거. 그래도 이 3월 전국연합은 다른 의미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일단 이걸 잘 봐야 선생님한테 좋은 인상을 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좀 이따 내가 얘기드릴게요. 그리고 동아리를 선정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더 양천고에서 유명한 동아리 몇 개를 알려드릴 텐데 동아리가 좋은 이유는 동아리 활동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담당쌤이 얼마나 잘 써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4월 작년 기준으로 4월 30일에 중간고사 시작했어요. 5월 초에 끝났거든요. 죄송합니다.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보통 4월 말에 하거나 5월 초에 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3월, 4월은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5월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때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도 끝나고 긴장이 풀어졌는데 수행이 엄청 오거든요. 근데 이 수행을 또 해서 남학생들이 수행 잘 안 챙기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안 챙기다 보면 1, 2점 빵꾸 나는데 요거 가지고 등급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변별력은 없는데 내신 실제 필기시험에 비해서 왜 변별력이 없냐면 웬만하면 만점을 주니까. 근데 거기서 혼자 만점 못 맞으면 혼자 변별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챙기셔야 되고요. 체육대회는 작년에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시대회 이런 것도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대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6월까지 해가지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영어 쓰기 수행 평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또 수행을 통해서 대회까지 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한테 가져와서 첨삭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고 이제 1학기가 끝나고요. 2학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8월에는 상록제라고 양천고 축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탐구대회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회 이런 거 본인이 관심 있는 대회는 참여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말씀 안 드렸는데 4월에 영재학급이 있는데 작년에 안 했어요. 이거를. 왜냐면 신청자가 미달돼가지고 작년에 영재학급 없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이들 많이 들어보면 영양국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만 너무 많이 뺏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자, 9월에는 9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보고요. 그리고 10월에 중간고사, 11월에 또 전국연합 모의고사 보고요. 12월에 기말고사 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에 시험을 내신 4번, 모의고사 3번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6월에도 원래 모의고사가 있는데 서울은 이거 보지 않습니다. 경기도 거의나 다른 데서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1년 양천부 학습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잠깐 뒤로 넘기셔가지고 동아리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제가 이제 왼쪽에 표 보시면 지금 양천구에서 열어놓은 동아리들인데요. 자율 동아리는 이제 지금 학년들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입시에 이렇게 학교에서 열은 상설 동아리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사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제가 지금 형광펜 치는 부분들이 양천구에서 유명한 동아리거든요. 융합탐구 학문이랑 창의과학탐구부, 요 두 개가 가장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말로는 요게 원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이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이고 좋은 진로를 대학도 잘 가고 수시로 잘 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면 없죠. 여기 담당 쌤이 이제 양천 한국사 쌤인데 굉장히 생기부를 거의 뭐 엄청나게 써주시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학생한테는 거의 엄청나게 써주고 찍히면 초등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되게 아이들 수시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양천구에. 그래서 이 융합 학문 탐구를 들어가는 이유가 그 선생님한테 좀 잘 보여서 생기부를 좀 잘 쓰자. 그리고 동아리 자체도 융합이다 보니까 문과, 이과가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동아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다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고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키세요. 뭔가를 되게 많이 시켜가지고 오히려 막 내신 기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에 학원도 못 오고 지장을 받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동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2학년, 3학년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봐도 요 동아리 하나만 말씀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원탑이라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하신 어머님들은 이거 아이들한테 3월 되면 모집을 귀를 좀 열어두라고 하셔야 되는 게, 이 융합학문 탐구부는 다른 동아리랑 이게 뽑는 일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월부터. 그래서 보시면 1학년 때 12명 뽑거든요. 근데 2학년 되면 조금 더 뽑고요. 그래서 이거 뽑는 기준은 면접. 담당쌤이 면접하시고 담당쌤이 뽑으신다고 하니까요. 착하게 생긴 학생을 좋아한다는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물어봐도 아이들한테 특히 이제 상록실 상위권 아이들, 저희가 이제 상록실이 좀 치사한 게 뭐냐면 성적 순으로 번호를 줘요. 자리를. 상록실 1번이 전교 1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록실 2번 책상이 전교 2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3월 달에 예비고가 처음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수업 때 안 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업 열심히 듣는 거.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인상이 좋고, 그러면 학교 생활이 술술 풀린다.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한 마리니까 어느 정도 심리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질문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단 좋은 인상을 주면 선생님들이 소문이 난대요. 그러면 이 학생은 내가 만들어갈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좀 치사하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양천구는 성을 가면은 반드시 수업 때 집중해서 자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동아리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사실 본인의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게 맞겠죠. 남학생들 중에 이제 좀 게으르고 열심히 이런 거 관심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마감되고 잘리고 이제 이런 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 운동부. 그래서 차라리 그만 어설픈 예를 들어서 영화반 들어갈 바에는 운동이나 하나 체력이나 키워라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리고 또 2학년 가면 동아리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래도 자기가 수시를 생각한다면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문과면 문과, 이과면 이과, 혹시 자기가 수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 수학 활용부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수학 활용부라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혹시라도 이 중에 뭐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의대는 보통 융합학문탐구부를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록실은 어머니 다 아시는 거 한 번씩 들으셨겠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상록실 위주로 양천구 돌아가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매년 40에서 50명 정도 뽑고요. 예전 기준으로는 1학기 때 40, 2학기 때 50, 2학기 때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뽑힌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기준은 이번 주로 배치고사랑 3월 모의고사 선정하고요. 상록실의 장점은 제가 볼 때 옆에서 볼 때 요거인 것 같아요. 요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 모여있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정보라든지 언어 번역 뭐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뭐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잘 보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물론 생기부도 잘 써줍니다. 상록실에 있으면 생기부 관리도 잘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 올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그 양천구 특징 중에 하나가 강제 자율학습이거든요. 야간에 그 자율학습 있잖아요. 그게 다른 학교를 웬만하면 빼주고 봐주는데 양천구는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하라고 항상 그랬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양천구 아이들은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1시간씩 늦게 끝났어요. 그리고 방과후 때문에. 그리고 낮에 갔다 오면 학원을 못 다니고 주중에 학원을 다닐 수 있는데 선택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주중에 영어를 다니는데 주중에 수학을 다니는 주중에 이틀은 무조건 자율학습을 했었어야 됐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자율학습이라든지 방과후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모를 일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천구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내신 많이 들으셨죠? 어렵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할 때는 다양한 학교를 다 해봤어요, 어머니. 뭐 예를 들어서 금옥도 해봤고요. 그리고 목동도 해봤고, 뭐 강서, 대일, 뭐 양정 다 해봤는데 양천구 내신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정도가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양천구 내신은 어떤 느낌이냐면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다 외우고 사고를 중에 다 소화하고 그래도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양천구고, 약간 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또 막 여기 살다 왔는데 영어가 엄청 좋은 애가 공부 나 전날 교과서 한번 봤는데 이랬는데 1등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약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2학년쯤 되면은 양천구 영어 내신 내가 안 되겠다 던지는 친구들도 있고 잘하는 친구 중에도. 근데 일단은 그 양천구가 그런 면에서 좀 정자부석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사실은 분명히 방법은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양천구 내신 유형이라 제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지도했던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 넘기시면 일단 이건 간단하게 아까 원장님 일정은 잠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천구반 월금반, 화목반 5시에서 8시까지 3시간 동안 하고요. 그리고 주말 특강이 있습니다. 이 주말 특강은 뭐냐면 제가 1학년만 대상으로 양천구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본인이 시간을 미장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아직 아이들이랑 제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주말에 고3 수업도 있기 때문에 3월 되면 일찍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시간은 미정이지만 이 주말 특강이 뭐냐면 양천구의 그 외부 지문이랑 서술형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약한 친구들은 요거를 추가로 제가 이제 대비해주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정규반 외에 그냥 무료 특강입니다. 뭐 추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양천구 아이들만 와서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과제도 없고 와서 저랑 풀고 설명 수업 듣고 1학년 내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신 기간 동안에. 그래서 사실 근데 주말에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본인이 좀 약한 친구들 웬만하면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머니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A 등급이 7.5라는 거는 양천구 내신이 90 넘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험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평가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 말씀드리면 1등급 컷이, 그러니까 1등급 컷이라고 하면 전체 한 300명 잡으면 12명 1등급인데 1등급에 12등까지 1등급 컷이 한 83막이래요. 90이 안 넘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머니. 예를 들면 다른 학교 보면 1등급 컷이 여학교는 보통 95 이렇거든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게 여학교는. 양천고 내신이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수행인데 수행이 40% 들어가거든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수행이 비중이 큰데 사실 별 발령은 없어요. 웬만한 아이들 말로 우스갯소리로 사람 글씨 쓸 수 있으면 만점 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성실한 아이들 만점을 주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마감 기간 늦어서 내거나 아니면은 또 이게 정말 기본 문법 같은 거 틀려가지고 글쓰기 내면은 감점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봐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수행을 제가 써오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 그 수행 첨삭을 다 해주고 있어요. 제가 수행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천구 내신 분석은 제가 여기다 표를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만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항상 똑같습니다. 객관식 24문제, 서술형이 6문제, 항상 똑같아요. 문항수가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항당 100점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술형이 특히나 5점 아니면 6점으로 보통 가요. 다른 학교들은 한 3, 4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쉬운 서술형 틀렸다. 그럼 굉장히 큰 타격이고, 그러니까 양천구 내신 아까 어렵다고 한 이유는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문제는 정말 7등급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냅니다. 그 서술형에서 내요. 그리고 아무도 오픈은 다 문제 확정되고 1등급도 오픈 문제를 냅니다. 양천구는 진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양천구는 한 문제 틀리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다. 그리고 제가 30문제인데 문항수가 굉장히 적다고 한 이유가 이 중에서 8에서 10문제가 듣기예요. 실질적으로 독해 문제는 20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그냥 듣고 그냥 푸는 거잖아요. 듣기가 10문제가 8에서 10문제. 작년에 1학년 같은 거 8문제였고 2학년은 10문제였는데 그러면 대충 20문제 남짓 푸는 거니까 사실은 독해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하고 배점도 크고 왜냐면 듣기가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많이. 작년 1학년은 좀 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범위 같은 경우는 양천구는 범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양천구는 외부 지문이 많기 때문에 범위가 적고요. 교과서 1학년 기준입니다. 2과. 작년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는 그 선생님이 원래 고3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1학년 내려오셔가지고 원래 범위였던 모의고사가 빠지고 원더란 소설 아시죠? 영화도 있었고 그 소설책을 범위로 넣었어요. 소설을 사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쉽거든요. 어머니 수능 지문에 비하면 거의 뭐 유치원 수준이에요. 지문 되게 쉬워요. 어머니 단어도 쉽고 근데 이런 걸 고등학교 내신에 내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시험 문제 스타일이 전통적인 단순 암기, 뭐 문법, 외워서 서술형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해를 바탕으로 영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장을 그리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가지고 선택식 영어를 해석해서 풀 수 있는 이런 좀 새로운 문제들을 내시는 분이어가지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아이들의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유형을 어색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거든요. 자 그리고 듣기는 제가 이제 외부 듣기 내문작을 하는 게 플러스 4개 해가지고 4개는 교과서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4문제는 웬만하면 맞춥니다. 교과서 스크립트 한 번만 읽고 가도 맞춰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이 외부 듣기 4문제가 항상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1등급, 2등급 아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왜냐면 맨날 그 느린 수능형 듣기 듣다가 정말 I am 이런 식으로 듣다가 영어 뉴스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어휘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양천구 내신 1등급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듣기가 왜냐면 제가 지금 저는 좀 이따 듣기 수업을 하지만 듣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귀가 좀 뚫려있지 않은 학생들은 양천구 내신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할 거고요.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분석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천구의 내신 특징. 제가 말씀드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뒤에 제가 뽑아놓은 문제들 보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듣기 2문제는 제가 영어 뉴스 말하는 거고요, 어머님들. 그리고
교과서 모의고사가 범위인데 그대로 안 냅니다. 그대로 안 내요. 심한 경우는 내가 범위내를 딸딸 외웠는데 지문을 봤는데 선생님은 교과서 냈다고 했는데 이게 교과서 내용 같지가 않아요. 다 바꿔놓습니다. 단어도 바꾸고 문장도 바꾸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어떤 가상합창단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글을 썼다면 어떤 다른 가상합창단이라는 주제를 가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져와서 시험에 내고요. 이런 걸 간접연계라고 하죠. 그런 식의 변형이 많고 고난도 죄송합니다. 이 고난도 어휘가 고3 수준의 고난도 어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대학교 수준의 탭스 수준의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고3 수준 이상 외부 지문 이거 이제 고3 가면은 EBS 수능 특강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1학년 때부터 외부 지문 문제를 냅니다. 그런 수준 아니면 수능 수준의 문제 아니면 제가 예전에는 경찰대까지 갔었어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까지. 그래서 사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요.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단서 남기는 힘든 서술형 이건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마지막 거로. 왜냐면 양천고 내신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살인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각 선생님마다 문제를 내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 특징은 양천고 기본 틀은 듣기 10문제,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 그리고 범위는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외부 이게 기본 틀인데 이 안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형태는 굉장히 달라요. 선생님마다. 그래서 이 아직은 제가 지금 전달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 우리 예비고 학생들이 양천고 가서 1학년 영어를 누가 맞냐에 따라서 저희 내신 수업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어떤 유형 문제를 내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3월에 가장 첫 시험에서 사실 3월 1학기 중간 아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사실 쉬워요 어머님들. 왜냐면 선생님 쉽게 내요. 그리고 좀 추세가 작년도 코로나 세대여가지고 그런지 작년 시험도 조금 쉬웠고요. 평상시 양천고 시험보다는. 그래도 아이들 점수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선생님들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시험들이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담당 선생님을 파악하면 보통 1학년 담당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한 4분, 3분에서 4분인데 이 중에 한 2분은 보통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한두 분이 거의 메인으로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맞춰 살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자, 양천고 일단 외부 듣기 뉴스도 나오고 뭐 테드에서도 나오고 아니면은 뭐 터플 이런 듣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이런 뉴스입니다. 뉴스 듣고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기, 또 뉴스 듣고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듣기에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음원을 공개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음원을 공개하지 않아서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이들 말로는 영어 듣기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도 인도식 영어 발음이 나올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영어 발음 처음 들어봤다고. 자기는 웬만한 뉴스 자기 좀 들을 줄 아는데 전혀 안 들렸다. 이런 느낌의 문제도 나오고 너무 제가 어떨 때부터는 너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양천구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전부적인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만든 거 빼고는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는 계속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본문 변형이라든지 또 모의고사들이 어떤 유명한 아니면 어떤 박사님의 쓴 글 아니면 교수님이 쓴 글의 일부를 발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신에서는 그 모의고사 원문 앞뒤 문장들 이걸 가져와서 같이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뭔지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요 내달라고 내 문장 있죠, 어머님들.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범 했던 지문은 C밖에 없어요, 어머니. A, B, D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과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석해봐야 돼요. 다 해석하고 또 배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또 마지막에 지문의 길이라고 했지만 지문의 길이 보시면 이게 아이들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나 영어 듣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버리죠. 영어 찍고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교과서에 이제 고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 고래만 같아요, 어머니. 나머지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이것도 읽고 아이들은 외부 지문처럼 TF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요거는 한 페이지 한 문제예요. 이렇게 한 문제입니다. 지문이 많이고 선택지를 다 읽고 아이들이 틀린 걸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양천거는 독해가 빨라야 돼요. 정확하게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양천고 1등급이다. 그럼 그 친구는 고3 수준의 모의고사도 1, 2등급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천고 1등급이다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수업 데뷔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어휘. 혹시 어머님들 영어를 좀 아시는 어머님들 있으면 여기 선택지 어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선택지 어휘를 보시면 솔직히 요런 어휘라든지 요런 어휘라든지 뭐 요런 어휘들은 사실 고등과정은 거의 보기 힘든 어휘거든요. 사실 나머지 어휘도 사실 잘 안 쓰이는 어휘인데 이런 어휘들은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별 해놓고 뜻 줄은 어휘들 이런 걸 선택적으로 내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이 지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알겠는데 답을 못 고르는 거죠. 다. 저는 이런 문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를 또 어떨 때 냈냐면 이게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 그 1학기 중간고사를 선생님이 너무 쉽게 낸 거죠. 2학년인데 너무 쉽게 해서 그 100점이 한 5명에 98점, 95점이 막 20명 시험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큰일 났다. 그래서 시험지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내는 거죠. 이건 어떻게 공부해도 아이들이 단어를 못 푸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조금 머리 좋은 애들이 답이 4번이었는데 이 리라는 단어가 이제 뒤로 돌아가다 이런 느낌 때문에 4번을 골라서 맞췄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어워를 통해서 맞춘 거긴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 여기 단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한 단어도 있지만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고3 수준 애부 좋게 다 고3 수준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해석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고 출처도 이거는 고3 수능 특강 제 기억에 요거는 제가 출처를 못 찾았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한 15년, 20년 전에 어떤 책을 갖고 왔거나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정말 평상시 읽으시는 원문에서 발췌하셨거나 그 작년은 아니지만 재작년에 그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원서책이 있잖아요. 우주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시험에 내놓고 그것도 서술형으로 냈어요. 빙참 뚫어놓고 문맥상 알맞은 단어를 넣어라. 정말 해석한다면 그 넣으라는 건 답이 점성술사였는데 아이들이 점성술사라는 단어를 영어로도 잘 모를 뿐더러 그걸 읽으면서 점성술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건 이해하는데 그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높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이고 성실한 아이들도 영어 공부하다가 현타 올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저랑 같이 하는 친구 중에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 중에 계속 1.0을 맞았던 친구가 있어요. 전과목을. 전과목 계속 1.0인데 영어가 한번 삐끗한 거예요. 자기는 수학, 과학에 자신 있기 때문에 영어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영어를 좀 남들보다 2배, 3배 했는데 나보다 덜한 애들은 나보다 점수가 잘 나오니까 현타가 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변수가 있다는 거. 물론 이런 걸 줄여나가는 게 내신 학습의 목적이지. 이게 하지만 약간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영역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역풀이 어렵지 않은데 양천구 약간 최근 한 3년간 양천구 약간 시그니처 문제처럼 1학년, 2학년 갈릴 거 없이 영역풀이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잘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영역풀이를 이런 식으로 지문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내거나 사실은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이 13번처럼 크로스 퍼즐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로스 퍼즐로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서 시간을 막 몇 분, 5분 이렇게 잡아먹으면 아이들이 바로 떠올려야 되는데 이 단어를 바로 떠올리다 보니 막 다 집어넣으면서 하다 보면 뒤에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푸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풀려고 하는데 왜냐면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쨌든 좀 그다지. 네. 그리고 또 특징 중 하나 게 추론 문제들. 사실 추론 문제는 읽고 내용 파악한 다음에 찾으면 되는데
이게 또 은근히 약해요. 국어가 약한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이런 문제 되게 힘들어요. 특히 선택지 영어로 되어 있는 선택지 영어가 또 어떤 특수 구문을 써놔가지고 애들 해석이 잘 안 되면 일본 선생님이 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양쪽 내신은 정말 모든 게 좀 더 완벽해야 되는 구문까지도 문법까지도 어느 정도 좀 돼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만만치 않은 서술형이 만만치 않다고 한 이유는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단순 암기 문제가 나와요. 어머니. 서술형 여러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푸는 문제도 한 절반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한 문장 영어로 작성하래 나옵니다. 어머니. 그렇죠? 어떤 단어를 주진 않아요. 단어를 주지 않고 조건만 줍니다. 5개에서 10단어. 문법적으로 완전한. 다시는 이제 답이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쓰기 수는 있지만 2단어 이상 쓰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하는데 이런 게 기본 영어 실력이 잡혀있지 않은 특히나 문법이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뜬구름 잡기입니다. 어머님들. 특히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된다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5번, 6, 이 두 문제 굉장히 제 기억이 나는데 이 두 문제가 같은 시험이었는데 5번, 6번 요거 정답자가 전교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면 둘 다 외부 지문이에요. 둘 다 외부 지문인데 그냥 읽고 여기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그리고 영어로 쓰라고 조건을 주고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많죠. 글을 읽은 다음에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우리말로 생각해야 되고 그걸 다시 영장을 해야 되는데 영장을 할 때 이 조건을 지켜야 되고 그거를 50분이라는 시간에 그 중에서 10분 이상의 듣기를 잡아먹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독해 문제를 푸는 건데 아까 보셨지만 그 긴 지문도 있고 크로스 퍼즐도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필요한 영작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쉽지 않은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시 네. 6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막상 본인들이 하다 보면 잘 따라오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선택평가잖아요. 이게 절대평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너무 못 봤다고 이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 양천고 영어 내신은 결국은 저도 그렇게 대신되긴 하지만 꾸준히 가는 방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첫 중간고사가 좀 어렵다, 잘 안 나왔다고 해도 꾸준히 해서 2학기 때는 좀 잘 나올 수 있게 내신되면 일단 제가 좀 교재를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양천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메인 교재가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에 만약 모의고사 범위가 들어간다면 2번이 더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대비 교재를 제가 자체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리딩이랑 리스닝을 해가지고 외부 독해랑 외부 듣기 여기 이제 영어 뉴스라든지 아니면 고난도 모의고사식 듣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제작해서 내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해가지고 적중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자체 제작한 양천고 스타일 문제도 있고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좀 변형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마지막 세 타임은 100문제씩 매 시간 풀립니다. 양천고 유형대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게 일단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설명 수업이 먼저 들어가겠죠. 1주차 때는 교과서 범위에 대한 설명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옵니다. 수업 때 미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기출을 바탕으로 지문을 분석해가지고 교과서는 지금 5년째, 4년째 쓰고 있는 거니까 기출이 많이 있거든요. 양천고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아이들한테 똑같이 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 어휘라든지 또는 녹색은 문법이거든요. 어법. 노란색은 어휘고 뭐 이런 파란색은 어떤 의미고 형광펜은 중요한 문장 외워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똑같이 필기를 하게 해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게. 남학생들이 이렇게 안 시키면 거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딱 하나 정도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 정도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달라 그래요. 저한테. 다시 달라 그래요.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급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기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특히 남학생들이 잘 안 잡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영어 수업만큼은 저랑 똑같이 필기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넘어가면 2주차 보통 1주차, 2주차까지 보통 본문 수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만약 모의고사까지 들어간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뭔가 본문 암기에 대해서 많은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본문 암기 한번 시킵니다. 그래서 2주차 때 본문 암기가 들어가고요.
이 본문항기를 시키는 이유는 아까 양천고 내신처럼 본문항기를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지만 분명히 본문항기에 어느 정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본문항기 해놔야 내 머릿속에 그 교과서라든지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객관식도.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항기를 한번 시키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본문항기 토시안 안 쓸 때까지 이렇게 달달 시키지는 않고요. 일단 한번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항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법 이것도 선생님마다 다른데 어떤 특정 선생님은 중학교식 문법을 꼭 좋아해서 꼭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문법이라든지 그 문법을 바탕으로 어법까지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뷰 및 서술형 대비는 또 이제 교과서 수업을 이제 저는 2번 합니다. 처음에 메인으로 꼼꼼하게 한번 하고 끝나면 두 번째 리뷰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중요 포인트랑 그리고 첫 수업 때 얘기 안 했던 부분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 다음에 이제 서술형 마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죠? 그 서술형 응용 문제들 이런 거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실제로 만듭니다. 물론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적중백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교과서, 각 과별로 5과목 5과 100문제, 6과목 6과 100문제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문제들 최대한 양천고 내신형이 비슷한 문제들을 골라서 또는 자체 제작해서 마지막 한 3주차쯤에, 3, 4주차쯤에 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저의 내신의 이제 핵심인데 원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원노트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준대. 이게 언제 나오냐면 양천고 시험 범위가 다 나오면 왜냐면 다 안 나오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양천고가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다른 학교는 보통 시험 시작할 때 범위를 알려주는데 양천고는 시험 한 2주 남았을 때 범위를 알려줍니다. 양천고 항상 늦어요. 뭔가가. 양천고는 홈페이지에 일정 올라오는 것도 항상 늦고 그 양천고는 정식 시험 범위가 보통 한 2주 남겨놓고 시험 2주 남겨놓고 정식 시험 범위가 나와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하면 선생님가 물어보면 몰라? 알아서 해? 뭐 이런다고. 그래서 좀 불만이긴 한데 어쨌든 이 원노트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배운 모든 거를 단권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크게 안 만들어요. B5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요 한 번 들고 다니면서 나머지 한 2주 차는 나머지 2주 정도는 시험 전에 2주 정도는 요 한 권 가지고 모든 공부가 될 수 있게 해서 그동안 학습한 거 모두 다 필기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세 분석, 기출을 바탕으로 상세 분석 한번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좀 참고할 수 있게 만들고 영영풀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단어 어렵잖아요. 어머님들 그런 단어도 최대한 부분에 나오는 유의어랑 반의어를 최대한 외울 수 있게 다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은 책이 원노트인데 요거 이제 아이들이 요거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양쪽에 내신에서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제가 넣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4가지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외에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뭐 듣기 스크립트 하다 보면 듣기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넣어놓으니까 요것만 활용 잘하면 점수가 괜찮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독해 및 듣기는 보통 이제 내신 수업을 하면은 다른 학교는 교과서, 모의고사, 범위 수업 이렇게 하면 끝인데 양천고는 제가 외부 독해가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외부 대비책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매 시간 오면은 진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대비 독해도 수업을 하고 뒤에 나오지만 CNN도 수업을 하고 매 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고3 수준의 외부 대비 독해랑 뒤에 나온 CNN은 사실은 어떤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안 잡혀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꾸준히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성적이 안 온다고 약간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사실은 양천고 내신은 제가 과제가 많습니다. 과제 제가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한 반에 15명을 데리고 있다고 치면 15명 중에 한 10명의 숙제를 제대로 못 해올 정도로 제가 많이는 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첫 내신 때 습관을 잘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3월은 정말 스파르타로 3, 4월 완전히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혹시라도 이제 좀 멘탈이 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면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에서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아까 재입학년이 나올 얘기한 거 들었지만 1학년 내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1학년 특히 첫 내신이 그냥 고3 내신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1학년 때 3등급 받았는데 고3 때 1등급 받는 경우는
한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진짜로. 그래서 1학년 때 방향을 어떤 틀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매번 애들한테 이렇게 사설 듣기를 시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이 똑같이 냈더라고요. 이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사설 모드에서 문제를 뽑아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뉴스. 뉴스도 제가 피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영어 뉴스, 미국 뉴스, 영국 뉴스 이렇게 다 인도까지는 커버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영국 거 하나, 미국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발음을 좀 다양하게 애들이 접할 수 있게 그래서 매 시간 훈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선생님들이 제가 내는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웬만하면 최신 뉴스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신 보는 날짜 기준으로 한 최대 한 달 정도? 한 달 전?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최신 뉴스를 같이 공부하다 보면 잘 안 들리더라도 내용을 알고 선택지에서 좀 약간이라도 얻어버릴 수 있게 웬만하면 제가 최신 뉴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문제를 풀리고 제가 이제 스크립트랑 해석도 다 넣어놓지만 일단 좀 듣기 아까 지금 딕테이션까지 같이 시켜가지고 평상시 듣기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수업.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문 변형이나 원문 추가를 대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범위가 들어갔다 그럼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와서 지금 딱 화면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원래 모의고사에 있던 지문이고요. 앞, 뒤가 없는 지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지문이죠. 이걸 다 찾아서 수업을 시키는데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면 잠깐 보시면 이게 기출이었는데 시험 문제 여기서 냈어요. 범위가 아닌 데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표현도 어렵고 그리고 원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더 심한 경우는 작년 그 1학기 때 요만큼이 우리 모의고사에 있던 내용인데 그 다음 문장을 서술형하라고 영작하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 문장을. 요거는 정말 대놓고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제가 알기로 정규에 딱 한 명 맞은 걸로.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만 주고 알아서 배열해라. 해석도 안 주고 영어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요 동사의 특징을 이용해서 쓴다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캐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원문 대비까지 챙겨야 되는 굉장히 피곤한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은 이전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최대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최대한 할 거고요.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할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시간이 되면은 자기 좀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주 2회 말고 한 번 더 와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외부 급회로 대비하고 고3 보통 이제 처음엔 고2의 수준 정도로 제가 맞춰서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해서 서술형 문제들도 같이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신 기간 다시 연습할 수 있는 이거 제가 이 양천고만 대상으로 주말 특강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꾸준히 왔던 친구들은 2학년 때 등급이 향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입니다.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신 일단 관리가 중요한데 매 시간 테스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숙제 확인 여기가 이제 100이면 다 한 거고 0이면 아예 안 한 거겠죠. 그리고 그날 본 테스트에 관한 점수가 나갈 거고요. 어머님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암기도 테스트입니다. 본문 암기 통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날 한 수업. 그리고 다음 시간 과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테스트.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매 시간 나갈 거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좀 어머님께 드려야 될 필요한 멘트가 있다 그러면 요 뒤에 밑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갈 거니까 요 밑에 나가는 멘트는 뭐 공통 멘트도 있지만 학생한테 나가는 개별 멘트도 있으니까 보시면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주 당연한 얘기지만 제시험 걸리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 때는 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제시험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주말에 다 불러가지고 다 시키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항상 내신 되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요. 뭐냐면 내신은 실전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할 최선은 뭐냐면 다른 학원보다 한 문제 더 맞추는 거다. 이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내신 때는 저는 당연히 기본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되지만 일단은 아무리 하위권 학생들이어도 그리고 아무리 상위권 학생들이어도 제가 준비한 걸 최대한 소화할 수 있게 그래서 막말로 가서 의미 몰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 극단적인 경우에. 왜냐하면 내신은 실전이거든요. 내신은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내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신 대비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특히나 영어 약간 좀 등급이 낮은 아이들은 저랑 내신 대비는 굉장히 힘들 거고 다만 버텨준다면 1학기만 버텨준다면 2학기 어느 정도 적응되고 점점 좀 점수 향상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양천구 내신 말씀드렸는데 양천구 영어 내신이 아까 초반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어렵고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학교에서도 코로나 세대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좀 떨어졌다 판단했는지 예년보다는 내신이 약간씩 쉬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모를 일인 게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문제 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천구 내신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가 너무 건방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저 외에는 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내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0 이상도 별로 없고 50 이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많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그 최상위권까지 가기 힘든 그러니까 그걸 가야지 등급이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올해도 300명으로 잡자면 12명, 한 30명 정도가 1, 2등급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양천구와 담당하던 양천구 선배들의 입시 별거 많이 듣는데 올해도 보면 일단 1학년 때는 3.0 이내로 맞춰놔야 서울 안에 있는 어떤 4년제 대학을 볼 수 있는 양천구에서 양천구 아무리 수시가 좋고 해도 올해도 서울대 제가 6명 한 번 들었는데 요즘 블라인드고 하다 보니까 예년 같진 않거든요. 실력이 사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내신 끝까지 열심히 챙겨야 되고요. 어머님들 그리고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정시안에는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정년고사 할 때. 수시안에는 대부분 다 연락이 왔는데 정시안에는 연락 오는 몇 명 없어요. 그만큼 정시가 어렵다는 얘기죠. 정시로 붙기 힘들고 아마 재수학원에서 연락 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수시는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살짝 얘기 드리자면 양천구는 또 전통적으로 국어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선생님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이제 영어는 일단 선생님이 정해지면 제가 이제 방향은 잡겠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다만 영어를 너무 조바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이 수준이어도 점점 올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학년 올라오면 저희 친구 중에도 저랑 처음 왔을 때 1학년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예비고는 제가 가장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예비고에서 이제 아이들을 제가 봤거든요. 양천구 아이들을 3월에 수업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12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2명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한테 야, 이 친구가 가장 잘하는 친구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시험을 제가 한번 봤는데 1학년 모의고사가 70점대가 나오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 1학년 모의고사 70점 양천구 내신에서 사실 수시는 3등급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도 1등급이 되고 고3 모의고사를 1, 2등급 찍을 정도가 되니까 본인이 노력만 하면은 공부는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좀 멘탈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이게 뭐 그렇죠. 혼내거나 무섭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멘탈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동기부여 쪽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할 거고요. 일단 뭐 질문 있으신가요?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난 것 같고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께 그래도 최대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찝어드린 거고 막상 아이들 가면은 또 물론 첫 내실 때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되고 양쪽으로 급식은 맛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그랬던데 추러스를 먹는데 이빨에 안 들어가다고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다 같은 맛이라고 양념 하나만 쓴다고 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뭐 남학생도 잘 먹어요. 그래서 보면 다 잘 먹더라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안 했는데 수행평가는 제가 이제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저한테 영어 써오면 수행 때 매번 제가 평가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한 3번쯤 말해야 보내요. 진짜로. 해준다 해도 안 보냅니다. 해준다 해도 안 보내요. 진짜로. 보내야 선생님 내일이에요. 그러면서 밤 12시에 잠을 자지 말란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이것도 제발 좀 수행 좀 챙기게 잘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수행에서 깜빡 나가지고 등록서가 주는 경우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라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영어가 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수행이 팀. UCC 찍는. 그걸 이제 팀원 한 명이 편집을 해서 제출했는데 안 제출해가지고 팀원 전체가 감점을 당하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다 개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개인으로 하니까 개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끝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영어 내신은 사실은 모든 학원에서 양측모 내신을 가장 싫어해요. 강사가 가장 대비하기 어려운 내신. 왜냐하면 강사가 열심히 대비해줬는데 엉뚱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항상 그 허탈한 이 양측모 내신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측모 내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학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도 해줘야지, 고3 수준의 외부 지문도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극악의 어휘도 해줘야지. 근데 내가 해줬다고 친들 아이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양측모 내신이 사실은 많은 학원에서 제대로 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장점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수능형이거든요. 그래서 양측모 내신 대비만 열심히 해도 모의고사 점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비례해서. 그래서 금옥 잘 아시겠지만 금옥 같은 학교는 내신 열심히 한다고 모의고사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양천은 수능형, 어느 정도 수능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요즘 이과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중요하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점수도 안 오는 거 같고 힘드니까 그걸 좀 이겨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영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이렇게 늘지 않고 영어는 이렇게 는다, 이렇게. 그래서 요 완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휘랑 구문이랑 문법이 탄탄해야 되는 좀 완만한 부분. 저기서 아이들이 보통 다 못 견뎌해요. 왜냐면 특히나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걸 이겨내야 나중에 성장 현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고대간 양천고 친구는 처음 왔을 때 내신이 3등급. 고3 때 1등급 찍고 고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 다하면 성적을 오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끈기.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특강은 네. 몇 시간? 1시간? 주말은 2시간인데 주말 특강은 내신 기간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을 안 주기 위해